자, 여러분들 오늘은 시황 말씀드리기 이전에 오늘 어떻게 보면 시황이 뭐 큼직한 것들은 기존과 좀 동일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오랜만에 트레이딩 콘텐츠 진행을 할까 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했는지 최대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잔이 PD랑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매매를 했는가, 차트는 또 어떻게 봤는가,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또 하나둘씩 말씀을 드리고, 또 뒷부분에는 그래도 우리 맨 마지막에 항상 했던 거 일정 체크 정도만 가볍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확실히 우리 시장은 오늘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코스피도 마이너스 1%, 코스닥은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거 우리나라장만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죠? 디커플링이 굉장히 좀 심한데, 자, 이런 와중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좀 큰 변곡점이 왔죠. 확실히 좀 변화가 많이 왔는데 다들 좀 어떻게 매매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또 잔이 PD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매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한테는 말을 안 하는데 알게 모르게 이제 그때 그날 좀 표정이 달라. 표정이 좋을 때는 좀 수익진 난 것 같은데, 너는 확실히 트럼프 당선 이후로 어떤 곳에서 많이 매매를 했어? 장기적인 뷰로는 조선을 보고 있고요. 장기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우주 섹터를, 오히려 단기로 우주. 그 중에 HVM이 이제 저한테 몰래 얘기해 주셨던 게 스페이스X 고객사라면서 매출 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만 20%가 넘는다. 스페이스X 고객사면은 강력한 또 재료가 아닌가. 요즘에 그거 관련해서 조금이면 엮이면 다 슈팅 나오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예전에 물론 이게 정말 실질 수혜주로 나중에 다시 부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거의 트럼프 관련 테마? 우주 항공 테마, 조선도 테마로 가는 분위기고, 방산 쪽까지 우주 이제 항공 방산 막 다 지금 너무 분위기가 좋고, 코인도 좋지. 코인도 좋은데 그 외에는 지금 다 너무 섹터별로 차별화가 심한 상태라서, 그래도 그 와중에 트럼프 이후에 우주 쪽이나 조선 쪽에 최대한 좀 시황에 맞게 집중을 했다면 우리나라장 하락했을 때 요거 좀 안 맞고 비교적 좀 선방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주동님도 그럼 당연히 섹터가 확실히 바뀌셨는지. 그치. 나도 어떻게 보면은 변화에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서 당선인이 거의 확정된 게 수요일이었지. 수요일날 우리가 알고 확실히 목요일부터 근데 변화가 확 오기 시작했어. 목요일부터 갑자기 막 우주 막 갭상승하고, 그다음에 뭐 조선도 막 날아가고 이런 변화가 오기 시작해서 목요일부터는 목, 금, 월은 확실히 방향성을 잡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시황에 맞게 항상 매매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관점에 대해서 뭐 조금이나마 도움이,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몇 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떤 종목에서 매매를 했는지 조금씩 한번 볼까요? 제가 뭐 요즘에 금액을 이렇게 크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목요일,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목요일은 이때는 뭐 많이 별로 안 했죠. 보시면은 수익은 그냥 95만 원 정도인데, 이때는 아마 원전, HP, SP 뭐 이런 종목들에서 그냥 깔짝깔짝 거린 정도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아마 트럼프 되고 나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 우주, 조선, 방산, 원전, 그다음에 가상화폐, 여기까지만 딱 봐가지고 거기 내에서만 내가 좀 잘하는 타점 오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궁금한 점이 비교적 원전은 관련 뉴스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치. 그런데도 왜 원전을 먼저 선택하신 계기가 있나요? 다른 애들은 일단 너무 다 갭이 떠가지고 상한가 출발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공격적으로 매매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2등주, 3등주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제 스캐퍼분들 중에서는 꽤 있는데, 나는 이제 그날은 무리하게 가지 말고 다음 날도 기회가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날 공략을 했어. 보시면은 금요일날 보면 그래도 수익이 한 200 정도로 나쁘지 않았지. 근데 이때 보면은 HVM이 5% 이상 수익을 냈었고, 이제 매매를 좀 많이 해서 5%, 3%, 4% 이렇게 뭐 여러 번에 걸쳐서 거의 HVM 위주로 좀 매매를 많이 했는데, 요 타점은 개파락했을 때부터 좀 매매를 많이 했었거든. 근데 요 관점이 뭐냐면, 일단은 우리 목요일날 이렇게 HVM이 밑꼬리가 굉장히 긴 이렇게 음봉으로 끝났단 말이지. 네. 근데 이렇게 누가 보면은 야, 이거 너무 갭도 많이 떠 있고, 이거 그리고 이게 음봉이기도 하고 거래량도 많이 터져가지고 이거 불안하다, 너무 많이 올랐다, 요거는 그냥 이거 갭 다 메우면 매매해야지, 이런 분들도 꽤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시황과 같이 엮어봤을 때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요 밑꼬리가 많이 달렸고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거는 그만큼 대기 매수세나 매집의 가능성이 높은 수급이 계속 들어온 게 아니냐, 그렇게 관리가 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원래 좋아하는 눌림목 3일선 내지는 5일선 눌림목 관점에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고, 다음날 웬걸 마이너스 4%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보통 마이너스 4% 시작을 하면은 겁먹어서 원래 손이 안 나가지.
그런데 이날 딱 보면은 미국장 우주 관련된 ETF 다 올랐었고, 미국장 끝나면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장이 어떤 섹터가 강했는지 가볍게 다 보고 계시죠? 이번에는 원래 우주 쪽은 안 보고 있다가 당연히 트럼프 당선이 되고 나면은 봐야죠. 우주 쪽도 보고 2차 전지 쪽이나 기타 뭐 다른 것들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후보군의 우주 애들이 있다 보니까 우주 쪽 일단 ETF들을 쫙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고점 뚫고 막 신고가 가고 있는 애도 있었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개파락을 세게 한다고? 또는 투자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투자 경고 예고 종목이 뜨면은 사람들이 야, 얘 경고 이제 받는데 하면서 그냥 팔거든. 그런데 시황에서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잘할 수 있는 눌림목에 타점에 맞고 미국장에서도 나쁘지 않았어. 여러 가지 이런 퍼즐이 맞춰졌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거나 오전에 투자 주의 때문에 어차피 이거 오늘 미수도 안 되고 찜찜하다 라고 해갖고 던지는 물량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경험적으로는 그걸 항상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내가 또 잘하는 이런 눌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3일선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날은 그래도 조금 무난하게 무난한 수익으로 좀 마무리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11일날 보면은 11일도 뭔가 요거 TCC 스틸 뻘짓 하나 해가지고 요거는 조금 손들이 나갔는데 다행히 요거는 이제 입질 물량이었어. 입질 물량으로 조금 들어가는 거, 얘가 오늘 호재가 LG 에너지솔루션 관련해서 스페이스X 배터리 공급한다 그랬거든. 네. 그래서 LG 엔솔이 잘 가면은 TCC 스틸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단순한 생각으로 접근을 했는데 국장인 걸 내가 까맣게 잊었어. 국장은 야, 킹반영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는 걸 좀 깜빡 잊고 일단 입질 물량. 그래서 사실 그 의심 때문에 가감하게 못 들어가고 입질 물량하고 마지막에 관리가 되거나 밑꼬리가 달리거나 약간 상승형 음봉이 나온다던가 이런 식의 패턴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거의 추가 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웬걸 뭐 코스닥 마이너스 2% 빠지면서 분위기가 영 2차 전지 쪽 계속 별로 좋지가 않아. 그나마 LG 엔솔만 갭든 상태에서 좀 버티고 있었고 나머지 애들은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다행히 뭐 비중 별로 안 들어갔으니까 빨리 자르자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외에는 뭐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하나오션, 조선도 했었고, 역시 HVM의 또 효자들은 여기서 또 4%, 7%도 수익이 되고.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됐는데도 상관없이. 그치. 나는 이게 오히려 투자 경고 지정이 돼서 저번처럼 오전에 만약 투매가 나온다. 난 그 투매를 다 잡을 생각이었어. 시황과 바뀌지 않았고 미국 입장에서 바뀌었고 그 똑같은 관점이야. 그리고 기관도 나쁘지 않게 들어왔고 사모펀드에서도 좀 들어왔었고, 물론 지금도 시간에서 조금 빠지고 있긴 한데 아무튼 하락을 할 때 잡아도 되는 하락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정말 이 재료를 훼손할 만한 악재냐 아니냐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기존에 들어왔던 거래 대금이나 수급들이 계속 아직 유효한가 그런 것들도 보는 거 중요하고, 처음에 체크했던 것처럼 미국장에서 우주 쪽 ETF나 이런 흐름들이 여전히 견고한가 이런 것들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오히려 올랐어. 오른 상태에서 마감이 됐고, 금요일만 해도 시간에서 한 1, 2% 빠졌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난 더 좋아하고 있었지. 빠지면은 더 사야겠다. 그런데 이게 왠가 오늘 갑자기 시초가가 갭이 한 3%, 4% 뜨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원래 시간에서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이렇게 갭이 뜬다. 그러면 뭔가 오늘 한번 수급 들어올 수 있겠다 라는 관점으로 봐서 오전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매매도 했던 거고, 우주 쪽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꽤 있었지. 뭐 루미르나 YJ링크 이런 종목들도 쉬어가는 요런 음봉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원래 눌림목 관점으로 5일선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다 단골로 종가 매매나 다음날 오전 매매 항상 하는 패턴 중에 하나인데, 요런 종목을 해도 됐는데 나는 그냥 HVM을 그중에서 했던 거고, 요 신규주 같은 애들은 변동성이 잘 나오죠. 근데 그거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유예수 풀리는 거. 보유예수 풀리는 거는 이번 달에 둘 다 이제 풀리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거는 하나오션을 차트상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해 놓은 거래량 터진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 양봉이 나왔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솔직히 종배를 해야 되거든. 종배를 해도 되는 그런 자리였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조선 쪽은 종배를 안 해놔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었고, 그럼에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또 내가 잘하는 뭐 눌림목이 나오면은 또 매매를 해야겠다. 내가 원하는 패턴이 나오면은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 상황?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많이 했고, DOU도 살짝 했었고,
DOU는 낙주 쭉 빠졌을 때 잡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수익 꽤 많이 났었어. 근데 좀 쫄려가지고 그냥 탈출했거든. 근데 보시면은 DOU가 오전에 투매가 쫙 나오면서 마이너스 한 10%까지 빠졌는데 이건 첫 번째 큰 폭의 낙폭이고 요런 보통 첫 번째 투매는 기술적 반등도 잘 나온단 말이야. 요런 구간에서는 또 11선 자리기도 하고 잡을만 했는데 잡았다가 오늘 시장이 아닌가 그냥 주도 섹터만 매매를 할까? 얘는 어떻게 보면 개별주잖아. 엔터 쪽이고 그래서 애매해서 정리했는데 마지막에 약 올리듯이 한 반등이 한 몇 퍼야 이거? 반등이 한 7% 나왔네. 아무튼 또 이렇게 껄무새 한번 하고요.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게 한 160만 원 정도 그래도 우리 우주 쪽이 또 살렸습니다. 원전도 좀 했고요. 원전도 살짝 했고 우주 쪽은 좀 애매하면서 확실히 저도 보면은 매매한 거 보시면은 매매 종목이 많이 없죠. 하루에 뭐 10종 뭐 이렇게 뭐 넘게 매매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계좌가 굉장히 높기 좋아요. 그래서 원래 주도 섹터 테마 내에서 수급이 들어온 애들 내에서 다음날 오전에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종가 매수쯤에 내가 원하는 패턴 나오면은 접근을 한다던가.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이나 뭐 기본적인 패턴 정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어떤 구간이 의미 있는 차트의 구간인지 정도를 알아야 종가 매수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도 그런 구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트럼프 이후에는 최대한 이쪽에서 집중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장 너무 지지부진한 가운데 크다면 큰 수익 또는 뭐 누구에게는 적은 수익일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그래도 이 정도 수익만 내도 저의 뭐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보탬이 되기 때문에 만족을 하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면서 매매할 만한 구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는 애들은 잘 가지만 시장 자체가 좀 우하향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확실히 일부 차별화된 섹터만 그냥 짧게 매매하고 정리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좀 저는 단기 매매는 운영을 하고 스윙 투자는 이런 주도 섹터에서 일부 스윙을 가져가고 뭐 그런 식으로 양방향 전략을 좀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큰 돈으로 매매하고 막 시원시원하게 트레이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야. 막 몇백만 원은 갑자기 막 돈도 아니고 막 허영심에 가득 차가지고 나도 막 억대 트레이더 막 이러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한 방에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 소중한 수익들 10만 원도 여러분들 쌓이면요 이것도 살림살이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고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정말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수익에 만족을 하는 좀 그런 자세 그런 또 매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좀 하더라고요. 백날 뭐 시황 봐봐야 뭐 하냐 뭐 단타 뭐 하려면은 이거 종목 막 호가창 뭐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잘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냥 시황 심플하게 분석하고 이쪽에 돈 들어오겠네 그럼 거기에서 그냥 오전에 매매하고 또는 오후에는 쉬다가 종가 매매하고 그런 식으로만 저는 심지어 뭐 낮에는 다른 걸 많이 합니다. 게임이랑 낮잠 무조건 자고 얘네들도 맨날 알아. 명훈이랑 자니 PD랑 제가 맨날 낮잠 자다가 늦게 오거든요. 저도 왜냐면 오전 매매를 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저는 또 유튜브도 찍고 또 오후장 매매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할 게 많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나름대로 비축하기 위해서 살짝 또 낮잠을 자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너무 늦게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그냥 오후장 많이 볼 거 없이 전체적인 돈의 흐름만 기억을 하고 오후장에 크게 변화가 없으면은 뭐 종가 매수 이런 식으로 좀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으면서 편안하게 수익을 조금 뭐 포기하더라도 이렇게 매매하는 게 저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다 보니까 제 그 심리 상태가 많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되고 항상 언제든지 가족들을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약간 생존 전략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트레이딩 컨텐츠 이런 식으로 자주 하면은 뭐 한두 번이나 이렇게 여러 번 좀 할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의 그런 의견들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 남겨주시면은 트레이딩 컨텐츠 관련해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명훈이랑 같이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트레이딩 관련된 영상 말씀드렸고 일정 보기 전에 뉴스 보고 일정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하더니 제대로 당했다. 테슬라 하락에 배팅한 헤지펀드들 7조나 날렸다고 합니다. 지금 테슬라가 그만큼 너무 날라다니고 있다.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번에 시가총액이 280조 원
야, 조금만 더 보태면은 며칠 사이에 삼성전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삼성전자가 뿅 하고 생겼어.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만으로. 야, 그 정도로 미장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 자, 트럼프 2기에 윤 대통령, 우리 정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 부디 이번에 좀 잘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말들이 많습니다. 뭐 환율이 점점 안 좋아질 거다, 외환은 계속 빠져나갈 거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좋은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힘이 좀 나게. 자,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소식은 우리 캐나다 해군 총장 60조 잠수함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방한을 했고요. 하나오션 방문에 이어서 현대중공업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또 조선 쪽의 긍정적인 소식들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LNG선 두 척 7,135억 원의 수주를 했다. 그래서 계속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도 나쁘지 않았죠. 비트코인은 뭐 81,000달러 뭐 돌파 터치를 했었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트럼프가 이번에 푸틴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럽 내 미군을 거론하면서 우크라이나전 확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진짜 조만간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반짝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말씀드렸다시피 사상 첫 8만 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가상화폐 정책 기대감에 여기 수급이 일제히 쏠리고 있다.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에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인 오랫동안 존버하면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몇 분 졸업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코인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다는 소식. 그 외에도 로봇 관련된 뭐 소식도 있었고요. 트럼프 경호 임무 담당 소식에 로봇 개가, 그래서 클로봇이 뭐 반짝 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우주 관련된 소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은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재료가 엮이면은 일제히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폭 지원한 머스크 화성행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날 스타쉽 6차 발사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도 우주에 많은 관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와중에 우리 LG 엔솔에 또 호재가 나왔죠. 2차 전지 쪽 다 지금 막 땅굴 뚫고 막 신저가 가고 있는데 LG 엔솔만 안 빠지고 있어요. 다시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머스크가 LG 엔솔의 배터리를 인정을 한 겁니다. 왜냐면 스페이스 X에 배터리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수명,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기 때문에 LG가 이제 머스크의 사업 파트너로 지정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LG엔솔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배터리 관련된 밸류 체인 애들, 이런 애들도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어서, 물론 오늘은 다시 뭐 갭 뜨고 빠졌지만 시간차를 두고 부각이 다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부지런하게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도 날라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뭐 호재가 이거 말고도 나올 게 엄청 많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바이오주들 오늘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전일 슈팅이 나오니까 오늘 시간차를 두고 리가캠도 신고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펩트론도 신고가를 갔습니다. 우리 비만 치료제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예전에 올랐다가 지루하게 한 달 정도 조정받더니 이틀 만에 그냥 바로 신고가. 굉장히 강한 흐름도 바이오 내에서도 뭐 다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재료나 호재가 있는 친구들 위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장중에 DS 단석이 주당 2주 200% 무상 증자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야, 이것 때문에 최근에 더 들어온 게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마무시합니다. 좀만 올라가면 이제 20만 원인데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고, 하지만 화장품은 뭐 데이터도 별로 좋게 안 나왔고 그런 영향 때문에 오늘 광군제이긴 한데 오히려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어요. 화장품주들은 좀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보여준 한 짤. 여기서 보시면은 과거부터 코스피와 나스닥을 비교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코스피가 시가총액이 늘어나. 근데 지수가 못 따라가. 근데 나스닥은 시가총액과 지수가 그냥 똑같이 움직이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시가총액과 지수와 괴리가 있을까? 이게 바로 분할 상장 쪼개기 때문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회사 다 쪼개고 있으니까 뭐 시청은 어떻게 좀 뭐 뻥튀기가 되거나 뭐 어떻게 좀 겹치는데 이 지수는 오히려 평가를 못 받는 거지. 애매한 상황인 거죠. 여러 가지 디스카운트 요인이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한국 회사였다, 그러면은 엔비디아 데이터, 엔비디아 게이밍, 엔비디아 비전, 엔비디아 자동차, 그래픽, 일렉트로닉, 서부유통, 중부유통, 동부유통, 글로벌 이렇게 다 쪼갰을 거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다 나눠지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미국은 엔비디아 하나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였으면 뭐 이렇게 다 쪼갰을 거다. 이렇게 또 오픈 유머가 나왔고요. 자, 빠르게 일정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큼직한 거는 많이는 없어요. 오늘 중국 광군제였고 하지만 별다른 건 없었다 정도.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기대치보다 조금 안 좋다 정도로 평가를 받으면서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외 국제 의료기기 전시회가 있었고 체코 전력공사 체코 원전 발주사 뭐 대표단 60명 한국 방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내일입니다. 내일은 오펙 월간 원유 시장 보고서, 그 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코멘트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임원 인사 및 조직 개편 단행이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알테오젠 애널리스트 대상 설명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미국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다소 높은 수준이라서 어떻게 또 천천히 속도 조절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3분기 유럽 GDP 수정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입니다. 한국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이날은 수능이네요. 야, 벌써 수능이야. 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수능일 날 시간이 1시간씩 딜레이가 됐었죠. 10시에 열리고 4시 반, 16시 30분에 폐장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기타는 이제 지스타 여러 가지 게임 막 부스들에서 이제 게임 소개하고 신작 홍보하고 이런 행사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넥슨, 넷마블, 크래프톤, 펄어비스, 라이온하트 국내 대표 게임 기업들이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게임들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은 일본의 3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고요. 중국의 10월 실물 지표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이번에 중국한테 대규모 관세 정책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런 것들도 좀 봐야겠죠. 중국의 수출 경쟁력. 근데 우리나라도 같이 맞을 것 같아갖고 우리나라가 뭐 오히려 타격이 더 클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의 비전 프로 국내 출시도 있습니다. 비전 프로 반응이 그냥 그런 것 같던데, 그죠? 요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BTS 진 해피 솔로 앨범 발표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 외에 주요 일정들 보면은 스타쉽, 스페이스X 6차 발사, G20 정상회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21일이네요. 이것도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MSCI 리밸런싱 의사로 금투세 폐지 법안 본회의 처리 등등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잠깐 멈춰서 보실 분들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다 보니까 길어진 것 같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